네, 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입니다. 총재님이 기존에 고환율이 전통적인 측면에서 위기는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나오는 뉴스들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달러 사재기가 유행처럼 좀 번지고 있는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1,500원 환율이 가더라도 총재님의 전통적인은 아니겠지만 위기가 아니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베센트 발언 관련해서 이제 미국과의 환율 공전화, 통화 스와프 가능성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혹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환율 관련해서 이제 한미 금리차 역전 때문에 좀 그게 장기적으로나 또 펀더멘털적으로 이제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통화 당국이 금리 인상 여지도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면 이제 금리 인하 기조 유지 관련한 문구가 빠지고 경기에도 상당 리스크 커졌다고 평가를 바꾸셨는데, 만약 오늘 시점에서 금융 안정 변수인 이제 환율과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다면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 결정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잠깐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처음 문제가 환율이 1,500 이렇게 가면 금융 위기냐 이런 질문하셨고, 베센트 장관에 관한 질문이 뭐였죠? 환율 공조나 통화 스와프 가능성 혹시 있는지. 예. 그다음이 금리 인상 여지가 있는지 그 질문이신 거죠, 세 가지. 금리 인상 여지도 남겨둘 필요가 있다. 환율 때문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지금 이 상태가 금융 위기냐? 저는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특정한 환율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1,480 이렇게 이상한 거 올라간 데가 금융 위기냐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대외 채권국이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익을 보는 사람,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외 투자를 많이 하신 분은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원화를 표현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시니까 이익을 보고 있고요. 또 그런 이유 때문에 환전을 안 하시고 이런 문제가 되겠죠. 반면에 환율이 올라가면 어려운 쪽은 이제 서민들이라든지 내수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과거의 금융위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금융위기는 우리가 외화 부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일단 환율이 올라가면 그 외화 부채를 갚으려고 그러면 돈을 많이 조달해야 돼서 못 갚으면 기업이 넘어지고 부도가 나고 금융위기가 오는 상황인데, 현재는 우리가 대외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다만 변동률이 높아지면 물가가 이제 환율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갈 수 있고, 또 수입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돈을 빌려온 게 많을 테니까 수입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어려워지고, 서민들도 어려워지고, 이래서 다른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금융위기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분야가 생길 수 있다. 근데 특히 펀더먼털과 달리 환율이 올라갈 거라고 내 투자 수익률만 올라가면 되지라고 하는, 미시적으로는 맞는 행동을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거시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위기는 우리가 채권국이기 때문에 위기라는 표현을 어떻게 잘 정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율이 올라가니까 달러가 없어지고 위기야 다 그러죠. 옛날에 달러 찾기가 어려워 이러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달러 찾기 너무 쉽습니다. 달러 풍부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달러를 다 가져오는데 또 환율이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해서 현물시장에서 달러를 팔지 않습니다. 다 뭘 하고 있냐면 어딘가 놔뒀다가 달러를 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환시장은 크게 대차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현물시장이 있습니다. 대차시장은 달러를 빌려주고 받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 현물시장은 달러를 사고 파는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경상수지 흑자도 많고 여러 군데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 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현물시장에서 안 팔고 빌려만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 대차 시장에서 여러분 스왑 스프레드라든지 여러 가지 달러 가치를 해주는 지표를 보면 역대급으로 달러 값이 쌉니다. 예, 빌려주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가면 팔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달러 가격이 무지무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과거에는 이 두 시장이 같이 갔거든요. 달러가 없어서 막 난리친 게 두 시장인데 지금은 달러가 풍부해서 빌려만 주려고 그러고 또 올라갈 기대 때문에 팔지 않는 이런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을 보면 물론 그 이유는 뭐냐. 성장률이 격차가 난다. 금리 격차가 난다. 주식시장이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면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달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달러가 있는데 안 팔고 빌려만 주려고 하는 그런 현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루나 이틀 더 진 뒤에 블로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율 말씀은 금리 인상 여지를 두는 게 좋지 않냐.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저는 금리 인상도 당연히 이제 달러 환율이 높아져서 물가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 금리 인상해야 될 거고 이제 경제 성장률도 올라가서 우리 GDP 갭이 높아지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거고 또 그보다도 우리가 금리 인상을 좀 천천히 하더라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금리 격차가 계속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1년만 보더라도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서 불구하고 절하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리를 막 지금 이렇게 격차를 한다고 할 때 두 가지가 당연히 물가락을 보고 또 경제성장하면 금리를 올리는데 금리만 올리면 이 환율 문제가 해결되느냐에 대해서는 잘 수긍이 안 됩니다. 우선 지난 한 1년 동안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이고 두 번째는 지금 펀더먼털을 강조하시는 많은 분들이 성장이 굉장히 미국보다 낮아서 그렇다.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덜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금리를 섣부르게 많이 올릴 경우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이 해외로 더 나갈 가능성도 많고 특히 금리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한 6개월 전만 해도 여러분 한국은행 금리를 막 안 올려가지고 성장률을 떨어뜨린다고 막 하고 실기했다고 한 분은 많지 않나요? 여기 리스트 한번 찾아보면 꽤 있을 것 같은데. 금리를 안 내려서. 예? 금리를 안 내려서 실기했다고 한 얘기가 저는 6개월 전만 해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거의 한국은행이 실기했다. 근데 갑자기 환율이 올라가니까 금리를 안 올려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막 나오는데 한국은행 금리 정책은 환율을 보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금리 정책은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을 보고 합니다. 또 환율을 금리로 잡으려면 한 25bp 뭐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되고요. 한번 올리려고 그러면은 한 200bp, 300bp 올려야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리를 내리던 국면에서 홀드하는 국면으로 가고 필요에 따라서는 더 올리고 그러는데 갑자기 금리를 안 내려서 성장률이 둔화됐다고 막 하던 분위기에서 환율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려라. 제가 하나 확실한 거는 저는 해외에서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에 휘둘리지 않고 전 세계에서 증명된 방법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통화 정책을 하는 거가 환율 시장에도 안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 기자님. 네, 저 중앙일보 박유미입니다. 코스피가 오늘